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슈엔 현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 화재 현장과 성폭력 사건, 그리고 서울 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실태와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까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더미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버린 이 쓰레기 더미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 대형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화재 사고 현장,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심야 시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아보려고 애쓰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는데요. 불길은 건물 옆에 쌓아둔 작은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심코 버린 양심이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포관 내 화재 출동. 마포 소방서에 긴급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마포구 창천동 공터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돼 가지고 굉장히 큰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화재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광진구 화양동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고. 불길은 빠른 속도로 번져갔고 자칫하면 옆 건물까지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었고 그 주택가 골목 사이로 해가지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인명 구조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불길은 건물 옆 공터에 적치된 쓰레기에서 시작됐는데요. 화재의 원인은 바로 행인이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화재는 이번 화재 사고처럼 담뱃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쓰레기 더미 쪽에서 작은 불씨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데 담배 꽁초를 누가 버리고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곤 합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 또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휴경지, 공단, 공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사고. 최근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화재 날 우려성도 있고 그런 거 악취가 나고 사람 피해를 많이 주죠. 기관지나 뭐 이렇게 눈도 뜨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 봉투가 몇십 원에 끼려고 태우다가 또 연기 나고 또 가끔가다 소방차 출동하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정서다가. 예전 일부 변두리 주택가에서 있었던 쓰레기 불법 소각이 이제는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해지는 실정입니다. 제작진은 쓰레기 불법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굳게 닫힌 철문 너머에는 주변 공단과 주택가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 동에서 순찰 활동을 통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동에서 좀 못한 것 같은데 아무데나 이렇게 무단 투기하면은 이제 그게 자꾸 쌓여서 이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죠. 저희들은 이제 봄철을 맞이해가지고 가로에 이제 그 펜스라든가는 이제 물세척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다면 쓰레기 화재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 관계인들이 집주인들이나 뭐 임차인들이 소화기나 소화수 등을 근처에 비치해가지고 화재 발생 시에 사용하시고 평소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하시는 게 생활 속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 불씨와 불법 쓰레기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 대한 시민의식의 강화와 관계당국의 세심한 행정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 조그만 부주의가 큰 재난을 불러옵니다. 쓰레기 더미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면적과 인구수가 비슷한 일본 도쿄에 비해서 서울의 강간 범죄가 최대 11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성폭력 사건과 치밀한 수사 과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안산시 일대를 관통하는 4호선 전철. 얼마 전 이 주변에서 끔찍한 강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녹지대에서 벌어진 상습 성폭력 현장. 이슈인 현장이 달려갔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 강력사팀. 약 1년에 걸쳐 10명의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간 폭행한 범인을 최근 검거했습니다. 전담팀을 편성하여 수사에 착수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범인이었는데요. 2009년부터 한 2010년도까지 그 안산을 관통하는 4호선 전철역이 있어요. 그 전철역 주변이 조금 녹지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나온 여성들이 그 늦은 시간에 어린 여학생들이나 아니면 많게는 중년의 여성까지 지나가는 걸 뒤에서 폭행을 하고 금품을 뺏고 그다음에 강간을 한 사건입니다. 야심한 시각. 범인은 전철역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이나 부녀자를 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시선에 걸려든 한 여성. 범인은 주변에 지나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재빨리 여자를 따라갑니다. 주변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녹지대. 범인은 여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녹지대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빨리 범인은 잡아야 되겠지만 어떤 단서가 너무 안 나왔고 그다음에 그 동일수법 전과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모두 뽑아야 되고 또 그 뽑은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거라든가 어떤 그런 게 좀 저희한테 힘든 점이었죠. 그 동일 전과범을 추천해서 그 몇 명 정도만 이렇게 리스트를 뽑으시나요? 그때 리스트가 전과자로 하면 한 5천 명 정도 될 겁니다. 5천 명을 다 이게 다 그렇죠. 조사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 범죄 현장의 증거 사진. 우리는 이를 통해 범행 흔적으로 보이는 본드통과 음부를 닦은 휴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대가 또 녹지대이기 때문에 CCTV 같은 어떤 단서가 없어갖고 저희가 좀 확대를 했어요, 지역을. 주택가 한 500m 떨어진 반경 주택가까지. 범인의 안산 녹지대 이동 경로를 예상하고 몽타주를 작성해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부 저희 다 확인했습니다. 해가지고 차량을 특정을 시켰고요. 우연찮게 그 범인 인상 차이라든가 그 신장 같은 그 체격 비슷한 사람을 갖다가 CCTV 자료를 확보를 한 거고. 피해자들은 범인이 카센터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CCTV에 잡힌 한 차량. 화려하게 튜닝한 라이트를 보고 경찰은 이 차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세워둔 후 어디론가 사라졌는데요. 2시간쯤 지난 후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2시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성의 핸드백이 포착됐습니다. 그 용의자의 어떤 전과기를 보니까 공동 전과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용의자를 특정을 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 근처에서 잠복 수사를 펼쳤는데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용의자. 그러나 끈질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범인일까요? 자기가 타고 있는 승합차에 여자를 갖다가 감금을 시켜놓고 한 4시간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강간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피해자들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좀 안정을
찾은 이후에 그 용의자 그 얼굴을 보여줬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야간이고 그리고 먼저 범인이 피해자들을 먼저 폭행부터 하고 뭘로 가방 같은 걸로 뭐 얼굴을 감싸거나 그랬기 때문에 얼굴을 본 피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여성의 핸드백을 비운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씌웠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천상 목소리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자기가 그 여자 피해자분들께서 당하신 피해 그 당시에 범인이 한 목소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그 용의자의 어떤 그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해서 통화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112로 신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범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범인은 옆집에서 담을 넘고 있는 좀도둑을 발견하는데요. 정의로운 시민의식이 발동한 건가요? 그는 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이 상황을 봐갖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훔쳐갖고 지금 차다 도망가는 것 같아요.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요. 검정색이고요. 그렇죠. 네, 그 검호동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사람 두 사람이 성령 두 사람인데 지금 뭐 전선 같은 거 트렁크하고 집에서 막 싣고 좀 나오더라고 그걸. 경찰은 이 녹음본을 피해자에게 직접 들려주었는데요. 범인의 얼굴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자 피해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피해자들 한 두세 분한테 그 목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들려드리니까 뭐 영화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 검거되어서 구속이 됐고요. 지금 강도강간죄로 해가지고 지금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이 사건의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강간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목격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 강간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끔찍한 강간 범죄가 좀 다시 발생되지 않으려면 범죄자들 자신부터 이 강간이라는 범죄가 그 피해자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끔찍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지 그 심각성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교도소나 교정기관에서 어떤 교화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행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하루 55건, 1시간에 두세 건씩 발생한 꼴입니다. 가로등과 CCTV 설치 등 실질적인 환경 정비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 소식입니다. 혹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강변을 제외하고는 그 활용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인명사고까지 불러오는 서울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자전거 대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가득한 자전거 전용도로. 위험해요. 어떤 점이 위험해요? 차도에 여기 있으니까. 이용자는 없고 보행자는 불안하고 주민은 불편해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18일 여의도. 이곳은 서울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언뜻 보아선 인도 차도와 구별이 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 이를 이용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한적한 인도를 달리던 이들을 만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차들이 옆에 좀 달리기 해가지고요. 위험하긴 해요. 위험해요. 어떤 점이 위험해요? 차도에 여기 있으니까 자동차랑 같이 달려야 되니까. 평소에는 주차돼 있고 이런 차들 때문에 불편해서 잘 안 가요. 그냥 인도로 다녀요. 전용 도로에 자동차가 불법 주차를 많이 해서 많이 불편해요.
실제로 일부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안전바가 설치된 구역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자동차 도로 옆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의 폭이 구간별로 일정치 않아 실제로 자전거를 타기 힘든 구간도 눈에 띄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전거 도로를 떡하니 차지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위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해당 단속반원들이 휴일에도 단속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아까 제가 지금 단속을 해놨는데 이게 자전거들이 이거 일방적으로 쭉 지금 해놓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자동차가 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지금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한 인식과 양심적인 시민 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택시 이동해 주세요. 네, 자전거 도로에 택시 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전거 전용 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 스쿨 준하고 동일하게 배로 지금 부과시키는 걸로 지금 지난번 언론에 한번 홍보를 했을 겁니다. 이게. 후반기부터요? 예, 하반기부터 이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과태료 처벌 강화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제 자전거 많이 다니는 도로면은 거기 단속을 통해서 이제 자전거 이용자들의 어떤 이제 그런 이용을 증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아닌 지역까지 뭐 무분별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꼭 필요하게 주정차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뭐 조업 주차 차량이라던가 이런 차량들이 있을 텐데 그런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교통 시대를 연다는 취지로 시작된 서울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째. 하지만 2010년까지 4.4%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24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곳곳 자전거 전용 도로의 문제점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주정차 차량들은 못 들어오는데 이제 적치물들은 다 이쪽에 다 이제 이렇게 정차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전문가들은 시설 확충의 치중에 정작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는데요. 굳이 전용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자전거 많이 타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런 도로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좀 자전거 지금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자치구마다 일관성 없이 지어진 점 역시 자전거 전용 도로의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전용 차로를 또 따로 또 설치를 한 사례라 전시행정의 뭐 어떤 표본이라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자전거 전용 도로의 안전시설이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설치 후 제거된 지역도 있었는데요. 불법 주정차를 못하니까 이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것들 때문도 있고 이제 상가 주민들이 이제 민원 제기를 해서 이제 안전시설이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쪽 도로 같은 경우는. 잘못 설계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보다 체계적인 자전거 전용 도로의 설치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이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간선도로 축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간선도로 축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연계 네트워크가 현재는 잘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 형태로만 지금 도로가 돼 있지 면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자전거 없는 자전거 전용 도로.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과 주민을 배려하는 이용자 중심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요. 왕따와 집단 구타의 교사 폭행까지 그 대상도 폭력의 내용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선 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대전 여고생 사건에 이어서 동급생들에게 수십 차례 연일 보도되는 학교 폭력 관련 사건 사고들. 피해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근심과 불안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슈엔 현장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에 나선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16일 용산구 남영동 거리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인 117번을 화재신고 119, 범죄신고 112처럼 널리 알리기 위한 117 캠페인입니다. 우리 학교 폭력 상담 전화가 117번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번호를 잘 기억하라고 오늘 참여한 인원이 1170명이고 또 캠페인을 벌이는 거리도 1.17km이고 그리고 학교폭력 캠페인 117 캠페인이라 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인 117을 알리기 위해 남영역과 숙대입구역 사이의 1.17km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구청과 경찰서 등 각 기관과 학교장, 주민 대표 등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한마음으로 거리에 나선 건데요.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캠페인에 참가해서 학교폭력 조금 줄여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한테 생긴다고 하면 진짜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도 없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막 고민하고 걱정도 많이 되겠죠.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고번호 117로 전화를 하면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경찰청과 상담센터로 나누어져 수사 또는 상담, 치료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1388 아닌가요? 1388? 네. 아니 여기 지금 캠페인 하고 있는데 117번. 아, 네. 몰랐구나. 지난 2005년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이 생겼지만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홍보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나선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애들의 쉼의 자리가 없으니까 다 숨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부에서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사업으로 삼고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중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그 학교 주변 및 우범 지역에 대한 그 순찰 활동, 그 종교 단체와 연계한 그 사랑의 멘토 멘티 사업, 학교 폭력 사례 그 연구 그 발표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 그리고 주말 스포츠 클럽 운영 등 그 학생들의 여가 활동 기회를 이제 확대하는 등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등하교 시간과 야간 시간에 직접 학교 주변 지역의 우범 지역들을 순찰하는 지역 자치 순찰대인데요. 14개 직영단체 한 70여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매일 한 1개 조에 한 4 내지 5명씩 너댓 번씩 이렇게 조를 짜서 편성을 해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루에 3차례씩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의 공원은 학생들의 일탈과 폭력 사건이 주로 일어나는 우범 지역입니다. 대원들이 매일 밤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는데요. 동네 주변의 주차장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학생들이 담배 피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 주차장 안에 컴컴하니까 안 보인다고 더워서 이렇게 피고 나가는 거예요. 도둑고양이처럼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곳들을 찾아 헤매는 방황하는 학생들. 일탈은 폭력과 범죄로 곧장 이어지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엄청 담배를 피워가지고 할머니들이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할머니들이. 그래서 여기가 6시경에 7시 오후 그때 보면 담배가 꽁치가 말도 못해. 가로등을 하나 찢어달라고요. 여기 애들이 난리야. 그래요? 예. 애들이 여기서 많이 펴요, 담배를? 그래갖고 내가 신고도 했어. 아. 지금도 한 패가 떠들고 가서 막 소리지. 내 경찰이 가끔 와서 여기 보라고 내가 했더니 안 오더라고. 동네 곳곳 골목골목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누비는 순찰대원들.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더구나 내 자식이다 그런 계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찰 활동을 연계해 나갈 계산입니다. 꿈을 키워나가야 할 학생들을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몰고 가는 학교 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직은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학교 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